예, 제가 이제 저 연구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마켓 트렌드를 우리가 보고요. 뭐 슈퍼 사이클, 상승 도미노라는 게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하면 그건 사기잖아요. 대신에 이제 동시에 뭐 제가 아는 자산 운용사 대표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시공사 대표분들 사실 중개인 분들하고도 몇 명하고 좀 얘기를 해요. 시장 상황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지금 이제 제일 그 마켓 상황이 돌았다는 거를 좀 그래도 직관을 했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중개인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요. 중개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매도자들이 가격을 안 내려요. 매도자들 가격. 그건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수요자들한테 수요와 관련된 그 제한을 줘버렸어요. 그럼 매도자들이, 야, 그럼 빨리 팔아야지 해가지고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매도자들은 가격을 안 내린대요. 그럼 가격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요자들이, 가격이 안 내리네? 그러면 사금을 일으켜가지고 사버리게 된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격의 디스트리뷰션, 가격의 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정부에서는 수요를, 이제 6억으로 대출을 제한해버리면은, 이제 그 매도자들은 높은 가격에 사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그 매수자들은 낮은 가격에 사고 싶어 한다. 그럼 거기서 자기들이 접점에서 만나요, 사실은. 근데 정부는 사실은 6억 원을 제한을 두면은 이 그래프가 약간 좀 왼쪽으로 가고 매도자들도 따라와가지고 가격이 싸질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했어요. 움찔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매수자를 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신고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래량은 주는데. 즉 사금융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만 시장에 참여하면서 매도자는 가만히 있으니까 고가가 지금 나오는 상황인 거라고요. 대표적인 시장 왜곡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 좀 재미있는 패턴은 뭐냐면은 그 일반 대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백월드 루킹이라고 하는데 과거 지향적으로 봐요. 그 말씀 뭐냐면 과거 지향적이니까 현실을 잘 못 봐요. 현실을 잘 못 보면서 현실의 시장 변화에 약간 좀 그 늦게 인지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좀 과거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부동산 트렌드 2023을 출판했을 때 당시에 이제 2022년 8월 시점이었거든요. 2022년 8월 시점은 가격이 완전히 대폭락하는 기간이었어요. 2022년 동안 한 20%가 떨어졌어요, 서울시가. 근데 당시에 제가 이 내용도 이제 부동산 트렌드 2023에 있습니다. 서울시 대형 단지들 3,000세대 이상 단지에서 33평 동일 평형대만 봤어요. 그게 한 30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전 꼭지가 2021년 3분기거든요. 그때부터 2022년 8월 시점의 그 매매 가격 또는 호가를 봤어요. 네이버에 보면 호가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각각의 평균이 대략 20%가 벌써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2021년 여름에 신문 기사나 유튜브를 보면은 가격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또는 가격이 떨어진 게 맞는지를 갖고 사람들이 논쟁을 벌여요. 가격은 20%가 이미 떨어졌는데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가격 떨어질 게 맞아? 가격 떨어지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2022년이 지나서야 사람들은 가격이 대폭락했구나를 믿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가격이 떨어진 것도 사람들은 늦게 인지해요. 그럼 똑같이 가격이 반등해서 오르는 것도 늦게 인지를 한다고요. 그게 올해 나타난 거예요. 특히 서울시 같은데. 가격은 2024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슈퍼 사이클 가서 대폭등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올 초에 일반 대중입니다. 일반 대중은 가격 올랐네가 그때 인식이 된 거예요. 그 인식은 서울시는 더 늦은 거예요. 이게 대폭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토지거래 허가제를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일반 대중은 굉장히 어떤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해서 되게 늦게 인지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 대중을 볼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은 일반 대중 중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빠르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중은 backward looking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지향적으로 보는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forward looking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되겠다고 예측을 하고 그냥 들어가요. 굉장히 빠르게 들어갑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제 예전 책에서 나타나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각 아파트별로 저희가 한 4개 아파트를 찍었거든요. 뭐 도곡 렉슬, 그 다음에 여기 관악 드림타운 이런 데 봤을 때 이거는 보고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동산 트렌드 2023을 제가 쓰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트렌드 2023을 썼을 때가 저희가 분석은 그러니까 2022년 8월에 써야지 9월 달에 책을 인쇄를 하고 10월 달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2022년 8월 달에 이제 분석을 써서 부동산 트렌드 2023을 출간을 했는데 당시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도곡 렉셀 33평은 이제 23억 5천만 원까지 가격 하락하고 어쩌면 부동산 버블 제고로 인한 당연한 수순이다. 즉 말씀 뭐냐면은 23억 5천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떨어지면 아마 반등할 거라는 얘기였는데 저는 이제 2022년 8월에 도곡 렉슬이 한 23억 5천까지 떨어진다고 본 거는 그 가격이 아마 2023년 여름이나 가을까지, 그러니까 1년 뒤에 그 가격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도곡 렉슬이 2023년 5천만 원이 언제 여기까지 하락하고 언제 거래가 됐냐면은 23년 1월 13일이에요. 그게 바닥이고 그 다음부터 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무려 8개월이 빨라요. 그 다음에 관악 드림타운도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2015년 4분기 가격 평균 6억 7천만 원까지 회귀는 당연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6억 7천만 원이 바닥에 그 다음부터 오른다는 얘기예요. 행간의 의미는. 근데 관악 드림타운이 6억 5천에까지 하락하고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게 2022년 12월 15일이에요. 저는 2023년 여름에 될 줄 알았는데. 올림픽 패밀리 타운도 13억 또는 14억 초반까지 회귀할 것이다는데 13억 4천만 원으로 2022년 12월 19일에 거래가 돼요. 즉, 책 나오자마자 한두 달 있다가 거래가 다 버린 거예요. 그 말씀 뭐냐면은 아무리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 떨어졌다가 오르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훨씬 빨리 움직이고 가격대도 본인들이 봤을 때 2018년, 19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은 2022년은 대폭락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에서도 그걸 잡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이라는 걸 우리가 깔아야 돼요. 즉, 대중하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겁니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참여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늦게 인지하고 과거지향적이에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이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데 정부가 되게 늦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올해 여름까지 오판했고요. 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서울시는 지금 똑같은 정책을 얘기를 했거든. 착공을 하겠다고. 어마어마한 물량을. 근데 둘이서 커뮤니케이션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말을 좀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정부는. 그러니까 시장은 시장대로 가는데 정부가 그 심각성을 모른다. 따라서 이 정부가 조금 더 각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얼만큼 빠르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그 과정을 무시하면은 계속 오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렇게 뭐 대단한 거를 얘기할 것 같이 했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대단한 정책이 안 나왔다고 하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그거를 보고 또 움직여요. 이거는 일종의 게임 이론이에요, 사실은. 게임 이론. 그러니까 정부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근데 정부가 계속 인터벤션을 해요. 뭔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게 약간 좀 비합리적인 규제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비합리적 규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걸 예측을 하고 또 움직이는 거예요. 가수요가 더 붙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정부가 제발 합리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미 성공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양 시장을 빨리 여는 것,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 사전 청약 제도 빨리 해서 지금 시장에 엄청난 분양 물건을 빨리 푸셔야지. 아니 서울대 교수가 상승 도미노 슈퍼 사이클을 얘기해서 그렇게 되다고 맞추는 거에 사실은 좋은 세상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요, 솔직히. 근데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게 좀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달갑진 않은 현실인 것 같아요.